계속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지분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계속 늘리고 있네요.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80% 이상의 매출이 해외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더 저평가가 되어 있다. 다른 업체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탑픽입니다. 지금까지 약간 대형주 관점에서 네. 좀 뭐 바이오라든지 인터넷 반도체 2차전지 좀 우리나라 시장을 좀 크게 점유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의 투자 매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앞서서도 이 외국인이 최근에 좀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외국인이 뭔가 좀 산 그런 종목 중에서 주가가 좀 바닥권을 다지고 네. 좀 올라오는 좀 의미 있게 좀 볼만한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좀 최근에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 어떤 건가? 이거부터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수급 동향을 볼 수 있는 저희 화면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걸 연속 순매수 확인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HTS를 일단 좀 잘 다룰 필요가 있어요. 투자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 공부는 좀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를 전체 종목들로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전체 종목으로 보니까 KTNG죠. 와, 27연속을 샀네요. 아무래도 이건 이제 영향이 조금 이따가 말씀 또 드리겠지만 배당의 계절이 돌아오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정도로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대웅이라는 종목 또 19일 동안 사고 있어요. 의외네요, 저기. 글쎄요, 이 부분들은 뭐 배당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뭐 최근에 바이오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웅 제약의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곳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는 있는데, 글쎄요, 금액 자체가 아주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의미를 부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총 대비했을 때는 지금 사고 있는 금액 자체가 뭐 하루에 6억도 사긴 하지만 보통은 한 1억에서 2억 정도 사이를 그동안 사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주가는 사실상 어떤 큰 흐름을 보여주지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냥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지분을 조금 늘려가고 있다.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 보니까 현대백화점 이런 쪽들도 조금 이제 매수를 19일 동안 꽤 많이 이어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제이시스 메디칼.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또 미용 의료기기. 네, 의료기기. 이런 쪽들에서 지금 17일 동안 매수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주가를 글쎄요,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저항대에서 밀리고 조금 지지를 받고 올라서려는 모습들이 계속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지분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계속 늘리고 있네요, 네. 진짜.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살짝 좀 보게 되면은 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주요 제품이 이제 울트라 셀큐 그리고 뭐 포텐자 이런 쪽이고요. 이 의료기기 제품의 특성상 수명이 한 3에서 4년 정도 됩니다. 거기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소모품이 계속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이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거의 80% 이상의 매출이 해외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신제품 리니어 Z라고 하는데 이게 6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반응이 좀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일단 외국인들의 지분율 상승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도 상단 정도? 한 9,000원 언더까지는 일단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의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의 시총이 한 5,0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루트로닉 보게 되면은 거의 비슷해요, 시총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수급은 제이시스 메디칼이 더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루트로닉도 계속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또 2022년 초부터 늘려나가고 있어요. 행보는 똑같죠. 두 개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다 늘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시총이 똑같은데 실적으로 가보게 되면 루트로닉이 너무 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보시게 되면 일단 분기별로 매출액 봤을 때 거의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를 루트로닉이 매출을 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한 100억에서 15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이시스 메디칼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한 250억대에서 한 300억 정도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이 100억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시총이 똑같죠. 그러네요. 진짜.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쪽은 물론 제이시스 메디칼도 외국인들이 계속 쭉 꾸준히 지분율 늘려나가면서 이런 수출 비중 높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쪽에서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고 둘 다 레퍼런스를 잘 쌓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둘 다 좋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시총만 놓고 봤을 때는 루트로닉이 현재 시점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보다 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조금 생각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약간 좀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들에 대한 네. 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이쪽에서 네.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나 보네요. 맞아요. 굉장히 좀 강점이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약바이오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너무 바이오에 대한 단순한 기대감, 내가 이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투기적인 부분으로 하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리고 직접 가서 내가 이걸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요. 가서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피부과 가셔가지고 이런 기기 쓰는 쪽 있는지 물어보고 내가 한번 체험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들 조금 숫자가 뚜렷하게 보이고 수출 비중이 있고 실적을 이미 내고 있는 기업들, 하지만 향후에는 더 커질 수 있는 트렌드의 산업에 속해 있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밑으로는 한샘 매수하고 있는데 이건 뭐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네, 현대해상도 지금 14일째 메리츠 증권 이런 금융주 쪽에 대해서도 매수세는 이어가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약간 배당 성격이 살짝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13일째 매수하고 있다. GS도 꽤 꾸준히 매수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제 마진, 정유, 업황 이런 것에 대해서 피크 아웃 얘기가 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좀 꾸준히 매수하면서 일단 정고점 부분까지 약간 올리려는 이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도 일단은 약간 배당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계속 좀 이어서 보게 되면요. 일단 좀 눈에 띌 만한 게 롯데칠성 같은 음식료 쪽도 한 10일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뭐 신세계, 매드팩토, 코스닥 쪽에 보면은 약간 바이오 쪽,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바이오를 좀 많이 매수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약간 수익률 게임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연말 앞두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되는 종목이 매드팩토 9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 8일째 매수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혈당 측정기 하고 있는 아이센스 같은 기업들도 7일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뭐 에이프로젠 제약, 파미셀, 동구바이오 제약 이런 쪽들 많이 매수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저는 이쪽에는 별로 큰 의미는 두고 싶진 않아요. 네, 단기적인 임상 이슈라던가 임상 진입한다 이런 것들의 이슈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저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나솔루션은 좀 의미 부여가 되죠. 6일째 다시 사면서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지분을 증가시켰다가 잠깐 주춤했지만 결국 또 사면서 61선을 깨지 않고 올라서는 모습들. 결국에는 여기 이번에는 55,000원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기반이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다시 강하게 붙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글쎄요. 기관도 강하게 붙어주면은 더 좋긴 해요. 근데 주는 외국인들 매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또 증설까지 이루어지면은 3.1기가와트의 미국 내 생산 시설에 대해서 2,500억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 단순히 실적 빼고 그냥 세액공제 혜택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있는 가장 선두권에 있는 업체, 태양광 내에서는 다른 업체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탑픽입니다. 굳이 한 번 더 얘기하자고 하면은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나 규모의 경제가 미국에는 없지만 그래도 태양광 쪽에 거의 매출 비중이 90% 이상 치중이 되어 있는 현대에너지 솔루션 정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밑으로는 이제 뭐 별다른 업체는 없는 것 같고요. 뭐 SD바이오 센서 이런 것들 진단키트 업체들 꾸준하게 좀 매수하는 행보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2차 전지의 뭔가 좀 트렌드 자체가 현재 단순히 뭐 2차 전지라기보다도 워낙 그 IRA 법안 관련해서 광물, 자원 확보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 리튬 가격 상승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확실히 좀 부각을 받는 모습이에요. 추가적으로 폐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 주식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지금 뭐 산산 리튬이 중국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격을 봤을 때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계속 높아지네요. 네, 톤당 1억이 넘어요. 네. 정말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급증을 하고 있어요. 리튬이 물론 2차 전지 같은 대형 전지 쪽에도 들어가지만 중소형 전지 이런 쪽들에도 들어가거든요. 이쪽이 지금 침체 상황 때문에 IT 세트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감소는 돼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중대형 전지, 전기차 쪽이라던가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의 수요는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산화 리튬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좋았던 이런 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30년에 보게 되면은 리튬 수요가 2020년 대비해서 6배 이상, 제가 볼 땐 그거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완전히 폭증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급률이 훨씬 더 빨라지는, 그래서 2030년에는 제가 봤을 때 신차 중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과는 또 다른 환경들이 펼쳐지죠. 일단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또 전지 쪽이 발전이 되면서 그만큼 주행거리를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자주 충전할 필요도 없으려니와 어디 가도 지금의 주유소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깔릴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전부 다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인 미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글쎄요, 지금 뭐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가 굉장히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어요. 네, 최근에 좀 이제 많이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갔었는데요. 네. 7월부터 해서 뭐 거의 한 5,500~600원대부터 지금 3배가 넘게 좀 급등을 했다가 딴 나라 주식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조금 조정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조정을 받더라도 이게 계속 조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핫한 2차 전지 쪽에 일단은 있는 종목이고요. 이 내용을 뭐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본업은 원래는 이제 그 미래 나노텍이라는 기업이 LCD, 백라이트 유닛용 이런 쪽에서 이제 광학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쪽들이 이제 QLED TV라고 해서 요즘에 삼성에서 많이 밀고 있는 프리미엄 라인이거든요. 이런 쪽들의 대형 TV에 많이 좀 적용이 되고 있었던 그런 필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침체가 돼 있죠, 시장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또 경기 순환상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만큼 안정적인 본업의 매출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가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건은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시장으로 진출한다라는 게 이제 지금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주가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일회용 비용이 발생이 되면서 수익 구조는 좀 일시적으로 악화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본업 쪽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나면서 조금 방어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고요. 1월에 이제 JNK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걸 인수하면서 미래 첨단 소재라는 기업으로 사명을 바꿨고요. 그러면서 그 지분 85% 꽤 많이 인수했어요. 인수하는데 365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재무 구조가 조금 악화되긴 했어요.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양극재의 원재료가 되는 수산화 리튬 그리고 지르코늄 이런 쪽들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양극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원재료를요. 네. 그래서 수급상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지금도 아직은 중국이 이런 쪽에서 밸류체인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할 때 얘기했던 게 뭐죠? 미국은 무조건 메이드 인 USA 그리고 FTA 체결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일정 비중 이상 가지고 생산을 해야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중국 쪽은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밸류체인, 휘토류라던가 이런 원소재, 이런 쪽들을 아직도 80% 점유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쪽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효과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양극재 진출 자체도 호재지만 이런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걸 더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영위하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메탈 실리콘이라는 업체를 또 인수하기 위해서 실사에 돌입했다고 그래요. 완벽하게 이 기업의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금양이라던가 뭐 이런 쪽들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정말로 본업과 동떨어진 이런 2차 전지 쪽의 테마를 붙이면 그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큰 파급력이 일어나고 그만큼 이 시장은 엄청나게 거대하다라는 것들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정도 지금 주가 흐름 상으로 워낙에 좀 좋게 잘 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바닥에서는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 물론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 16,000원 자리가 쉽게 뚫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지난달에도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렸죠. 네. 뭐 월봉으로 봤을 때 65%까지 올라갔다가 10%로 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정말 그래서 이런 장기 이평선, 이런 장기 월봉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지점에서는 막힐 수 있으니까 일단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오히려 강하게 돌파되는 시점에서 수급 상황이 좋으면 매수하겠다. 아니면은 이런 지점에서 내용 캐치하고 사신 분들은 이 정도 가면 일단 일부나 아니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차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매수 매도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억이 있다면은 네. 지금까지 뭐 좋은 주식들 많이 소개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뿌리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의 시장이 이거는 이제 120월선이 회복이 장중에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정말로 이게 계속 위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 위쪽으로 안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그러신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그냥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만약 이 120월선이 완벽하게 돌파가 안 되고 다시 내려앉는다라고 했을 때는 현금 가지고 다시 매수 기회를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만 일단은 저는 이 120월선이 정말로 강하게 돌파가 된다, 지금의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가정하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2차 전지 쪽에 저는 한 40% 비중을 할애를 하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셀 쪽, 지금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배터리 셀 쪽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이런 쪽들의 두 군데 합쳐서 한 20%를 전체 1억 중에서 2천만 원이죠. 거기다가 배분을 하고요. 그리고 또 20%를 2차 전지 중에서 양극재, 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소재가 없어요. 네, 뭐 많죠. 양극재 말고도 음극재, 또 그리고 전지, 뭐 동박, 전해, 분리막 많은데 이 원가 비중으로 봤을 때 도저히 줄일 수가 없어요. 이쪽이 최고입니다. 수익성 면에서도 그렇고 향후의 성장성,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당연히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20% 분배를 할 텐데 일단은 좀 상위 기업 에코프로 비행과 LNF 이쪽에 대해서 좀 배분을, 물론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좋은데요. 일단 양극재, 음극재 프리미엄에다가 최근에 대규모 공급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조정받았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일단 두 개 종목만 선별하면 에코프로 비엠, LNF 이런 식으로 가고요. 거기다가 태양광이에요. 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원자력 쪽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빈쌀만 왕세자 이제 방안이 무산됐다. 뭐 정부에서는 뭐 무산이라는 자체가 뭐 이상하다라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건 사우디 쪽에서도 원전 건설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주 가능성들이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신규 건설을 해야지만 금액들이 크게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이 결국에는 신규 원전 건설해서 숫자가 나오는 데까지는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건설해서 이제 최종 소비자 가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규 원전 건설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원전 건설 때까지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라 이런 것들 또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준비 기간도 길다. 그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좀 꺾이는 부분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1분기, 2분기에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나왔어요. 태양광은요. 설치가 또 쉽다 보니까 풍력보다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또 세계 최대 강대국에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너네 이거 여기에서 생산만 해도 세액공제 혜택 줄게. 그렇다 보니까 증설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있는 하나솔루션, 이거는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태양광에선 없어요. 하나솔루션 한 종목에만 20%,
네, 비중 배분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60% 찾네요. 거기다 이제 나머지 20%는 방산 쪽. 방산 쪽.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깊긴 했어요. 그런데 향후 수출 가능성, 선진국으로의 레퍼런스가 이미 확보가 됐죠. 폴란드, 이제 거의 뭐 우리랑 피를 나눈 형제, 막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 쪽의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수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요. 이런 기술력을 인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까지도 이 길이 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그 시장까지 합쳐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높아진 위상과는 또 천지 차이의 위상을 우리나라가 획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탑3 안으로 들어가는 게 뿐만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져 왔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조정 이용해서 종목을 고르자고 하면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IG 넥스원 이 두 종목에 저는 20%를 배분을 하고요. 나머지 20%는 현금. 네, 그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끝으로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동안 이제 계속 지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일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하게 지금 좋은 파동이 이번 달에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리스크가 전부 다 오프된 상태는 아니에요. 네. 다만 수면 위아래로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수면 아래로 내려와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급격한 변동성을 또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정말로 너무 공격적으로 내가 수익률을 크게 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지키는 데 주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상반기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처참한 결과가 지금 결과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 사용 안 하시고 현금으로 들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는 계속 사이클이 돌고요. 결국 이 또한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크게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1, 2, 3원칙이 항상 그거예요. 잃지 않는다. 1번을 잃지 않는다. 2번을 잃지 않는다.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100을 가진 상태에서 반토막이 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럼 50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럼 이게 수익률이 50%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다시 50에서 우리가 원금인 100으로 가기 위해서는 100%를 내야 돼요. 그렇죠. 50% 수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 있는 손실 크긴 하지만 이걸 자르고 좀 더 유동성이 유입이 됐을 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손실이 큰 분들은 정말로 이 종목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해봐도 아니다. 실적 호전이 유동성이 들어와도 될 가능성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종목이면 비중 줄이거나 자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정말 글로벌 기업인 거는 다들 알고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밸류를 인정하지 않고 업황에 따라서 주가는 출렁이기 때문에 이 업황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 그리고 밸류를 인정하는 외국인 그리고 외부의 자금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에는 주가는 다시 회복합니다. 당연히 회복해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 엉덩이를 무겁게 깔고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또 한 두어 달 만에 모셔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다행히도 방송하는 그날 일단 좀 빨간불이 켜져서 다행이긴 합니다. 기분 좀 좋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을 때 뭐 특정 섹터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더운 물이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뭐 지금 단순히 이 시점에 방송을 보시는 것보다도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방송을 진행을 했으니까 그 흐름을 좀 보시면서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구나 또 어느 쪽으로 돈이 빠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신 다음에 또 투자를 하신다면은 지금 같은 어려운 장세에서도 분명히 또 성공 투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용관 차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